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시장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예,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예,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는 그런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이 녹화는 제가 어제 했는데 어제 그 소음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예, 지지지직 소리 때문에 못 올리고 예, 그래서 여기서 정점에서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 긴축을 줄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4번의 국채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중국이 초장기 국채를 발행했던 시기가 98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이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위기였다. 네, 근데 지금 이번만큼은 아닌데 발행을 했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장기 국채 발행뿐만이 아니라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실물에 바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가 상승했습니다. 예, 이걸 제가 뭐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알루미늄 구조물을 조달하는 형태가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조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잘 전환을 한 것 같고, 요 전환하고 그리고 모듈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근데 모듈 같은 경우도 6월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너네 출혈 경쟁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지금 그에 앞서가지고 중국에 있는 유력한 폴리실리콘 업체하고 2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 성공하면 우리 태양광 시스템은 뭐 물론 이제 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제가 선천적으로 조금 유로를 싫어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유로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효율성의 어떤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른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라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옛날 가격을 봤는데 올릴 수 있느냐. 어쨌든 최대한 지금 가격에서 소화를 해 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 단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경이 뭐냐? 결국은 주식 투자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경험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과거에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해주던데, 이런 주식에서의 경험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경험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면 대세 상승장은 정해졌다. 대세 상승장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고 바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요 과정 한 번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전을 찾으면 던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는 뭐냐, 큰 틀에서 우리가 장기간 대세 상승장이 있을 것이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는 고금리에 적응을 하든 다시 금리 인하가 되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자산이 주식이다. 고령화가 되든 한국 경제가 침체를 하든 국내 기업들의 매출 90%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국내 투자자들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10% 남짓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90%가 해외에서 되는, 사실상 해외와 연동된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예, 이건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 물론 하루하루만 놓고 보면 계속 어렵습니다. 이게 모여서 대세 상승장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어렵다라고 봤을 때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가장 쉬운 길은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그 분산 투자를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통제를 해 나가면서 분산 투자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분들, 자산이 아주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몇 분 뵀습니다. 근데 저랑 우리 같은 입장에서 하루하루 살기 빠듯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근데 이 돈을 현금으로 뭐 몇 달이고 묵혀놨다가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매달 현금이 나오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 돈을 묶었다가 주식 시장이 나빠졌을 때 재투입을 하는, 좋아졌을 때 팔고, 이걸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심리로 통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태양광이고, 뭐 초기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과정에서 계속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제가 그 시스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렇습니다. 약간 자랑을 하자면, 처음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리고 개통을 한다. 요 과정에서 틈이 어떻게 생기냐면, 뭐 인허가 같은 경우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많지만, 이 공사 앞에 이제 자재 발주를 할 때 자재 발주를 할 때 이 국산 제품을 쓰면 됩니다. 포스맥을 쓰고 국내산 모듈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성능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어떻냐면 론지라는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그 론지하고 트리나는 양면 모듈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수 모듈 업체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균등하게 이 코팅을 한다든지 땜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할수록 전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제외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따른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통이라는 회사가 태양전지를 97%,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웨이퍼 9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모듈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GCL이라는 회사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과거에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망도 똑같습니다. GCL이 OCI하고 증설 경쟁하다가 결국 OCI가 망할 것이다. 실제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국 모듈 업체들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GCL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듈 생산을 하고 이 모듈 생산을 넘어서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서 국산을 쓴다라는 것이 이제 나쁜 발전소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산 모듈하고 중국산 인버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 데이터로는 론지, 트리나, 그리고 캐나디안 솔라, GCL 이런 애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량을 쓰는 게 낫다. 580보다는 700을 쓰는 게 낫더라. 이 고효율로 설계가 가능하니까. 인버터는 사실 압도적으로 화웨이가 1위입니다. 화웨이가 1위인데 찝찝하니까 2등짜리, 3등짜리 쓰는데 결국 효율에서 0.2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화웨이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래, 국산을 쓰는 거랑 비교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시간 차이를 극복을 해야만 최고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재고를 확보하고 중국에서 빨리 들여오는 방법들, 이게 인허가 받고 발주하고 그러면 한 4-50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까지는 25일이지만 이거 견적 받고 깎고 이런 과정들까지 합치면 4-50일입니다. 이거를 모듈은 재고를 확보해서 0일로 만들고 알루미늄은 국내에서 조달해서 재단을 하면서 일주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재가 들어오는 기간 2달 정도 단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허가 사이에 개발 행위를 미리 넣고, 예,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변수만 없다면 굉장히 빨리 지을 것이다. 근데 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전력의 변수가 나왔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걸 왜 근데 말씀을 드렸지? 이 주식 투자를 하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걸 이제 완성을 해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요 태양광 쪽에 조금 덜 시간을 할애해도 된다. 앞으로 이제 뭘 하실 거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주식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거에 첫 번째는 선물 투자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실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종목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신경 중에 첫 번째가 이제 YM인데, 어제 녹화할 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잡음이 많아가지고. 예, 녹화할 때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YM 주식 매수에 대해서. 근데 보면 지금 YM을 먼저 보면, 예, 이제 선물 매매를 해서 매일 돈 벌 겁니다. 예, 다시 0에서 시작하는데, 예, 선물 매매로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선물로 제가 복리 효과로 하루에 5%를 수익을 낸다. 예, 그러면 1년 안에 저는 다시 부자가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 예,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길을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그래서 선물 매매를 시작을 하고, 종목을 보면, 종목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려도 맞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틀린 것도 없을 수도 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요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장내 매수까지 더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을 샀습니다. 합쳐가지고 4억이 넘습니다. 거의 뭐 한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을 샀다. 뭐 많이 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전체 상장사를 봐도 장내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만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부족한가? 그다지 부족한 지분율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런 공시가 5% 경영 참여 공시가 나왔다 하더라도 27%라는 지분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회사가 좋아지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살 정도로 많이 좋아지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화약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식으로 봤을 때 뭔가 불쏘시개만 있으면 팍 터지는, 예,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게 뭘까? 예,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터진다. 이거는 에너지가 응축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배경부터 보면 이제 현대차가 오늘 9% 상승했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굉장히 기록적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가 왜 SK 하이닉스보다 못하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30조 원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걔네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른 거 빼고는 50조밖에 안 되냐? 걔네들하고 실적 비교해도 떨어지는 게 없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압도를 하는데, 예. 예, 이게 하나 있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심리가 배경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실질적인 이유는 수소차에 대한 어떤 관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 뭐 EU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예, 현대차가 수소차 쪽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근데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터진다는 배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때문에 터졌지만, 수소가 어떤 촉매 역할을 할 만큼의
배경이 뭐였냐? 왜 도대체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못한 게 없는데 시총이 50조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자동차가 사상 최대 호황이 아니냐. 제값받기도 하고 전기차 쪽에서도 안 밀리고 수소차도 치고 나가고 있고 기존 자동차도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세트가 치고 나가니까 부품주들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 YM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이런 구도가 됐기 때문에 세트가 치고 나가니까 부품주가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 한파동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우연적인 사건과 겹쳐야 됩니다. 뭔가 예를 들면 다른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최대 주주 매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확 좋아진다든지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 좋아지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참 그래도 아직 제가 그 나이가 들어서 눈깔은 동태 눈깔처럼 됐지만 보는 눈이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정말 보는 눈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냐면 요 태국 법인 영신메탈이라고 하는 태국 법인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보면 뭔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 태국 법인의 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1억에서 마이너스 36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9억 8천 작년에 9억 8,500만 원이고 이번 분기에 15억 8,292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기아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고 현대도 진출을 해서 이 영신금속의 태국 공장이 부품주로서 부품 공급처로서 부각이 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이제 시간이 이쯤 됐으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태국 진출한 지. 근데 이 매출 태국 진출해서 이 매출조차도 아마 현지 매출이 아니라 본사에서 물량을 떠가서 이거 생산해서 최소 가동을 한 다음에 다시 본사로 가는 이 비효율적인 이것도 우리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태양광 할 때 뭐냐면 이 알루미늄 구조물은 아노다이징이라는 표면 처리를 하는데 이 아노다이징 하는 업체가 함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단하는 공장이 진주에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창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을 압출을 해서 아노다이징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노다이징 하는 업체랑 별도로 계약하고 니네 그냥 압출만 해서 팔레트로 넘겨라. 포장하지 말고. 여기도 팔레트로 넘겨서 재단하고 나서 갈 거다. 이 포장 부분 줄이고 요것만 개선했더니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매우 단순한 부분입니다. 그냥 청산을 하면 됩니다. 자, 청산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손실들이 안 잡힙니다. 두 번째,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 이하기 때문에 청산해도 회사에 마이너스가 안 되고 세 번째, 이 부채 문제입니다. 이 부채 대부분이 본사에서 나간 부채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예를 들어서 한 200억에 팔았다. 200억에 팔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채를 갚는 데 쓰이고 본사로 200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가 안 생기면서 현금 200억이 들어왔네?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뭐 자산 재평가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는 태국 법인을 청산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이 이해관계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뭐 태국 법인을 청산하면 누가 실업자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분이 실업자가 돼서 태국 법인 청산 못 하겠어요.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워서 청산 못 하겠어요.
없애는 게 훨씬 좋은데 숫자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게끔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주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꼭 뭐 뺏기고 개싸움 진흙싸움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회사가 주주들 눈치 때문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생각할 때 바른 주주 운동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국법인 청산을 하면 지금 매 분기 이번 분기에 한정되긴 하지만 15억이 붙고 영업이익에서 15억이 붙고 잘 팔면 한 200억의 현금이 들어오고 이거 오면서 자산 재평가를 하든 뭘 하든 그 원래 가치대로 잘 숫자를 뽑아낸다면 주가가 지금 과연 3,000원에 있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의지만 있다면 이 회사를 만 원짜리 주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그 어떤 눈치를 봐야 될 부분에서 핑계 대기 좋게 주주들 눈치 때문에 태국법인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주주들 눈치 때문에 월급 못 올려줘요. 이런 게 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잘 역할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도망만 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행동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지 도망만 치는 사람에게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손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업이 중요하고 이 제 사업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주주권의 행사가 뭐 HK 같은 종목도 이 종목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런 시총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고 얼마냐? 손실이 1분기에 한 7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재무가 건전하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넘어왔을 때는 손실이 아니네? 그럼 뭐 어쨌든 지금의 외형을 유지를 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 나쁜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적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이 늘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포착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뭐 빚만 없으면 부채가 또 줄었습니다. 213억으로 20억이 줄었습니다. 빚만 없으면 그리고 알뜰하게 주인이 챙기면 회사가 망할 수가 없고 적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YM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뭔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걸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싸우지 않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HK 같은 경우는 이거 이게 276억이 뭐 내일 모레 부도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런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걸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 주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만 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개선을 하려고 나서야 되고 나서는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계속 작은 종목을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종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는 제가 언급을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언급하고 그 시장과 방향을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가 좋아지니까 하나오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게 독인데 하나오션이 과거에 대우 조선해양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거기는 뭐 돈 안 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약간의 부조리가 그냥
뽑을 수 없는 수준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면 그런 기업도 물론 실적을 잘 내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심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뭐 소송을 이기고 또 그 흑자로 전환하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냈는데 과연 주가가 오를까? 예전에 호황기 때 조선주가 올랐으니까 다시 오를 거다. 이게 여기에 통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만약에 예전에 28만 8천 원, 뭐 이게 그때 주가는 아니지만 뭐 출자 전환하고 이러면서 환산된 주가긴 하지만 이게 10배 올라서 옛날 주가로 올라간다. 시총이 얼마냐면 100조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 개별 종목의 특색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따라가고 또 개별 종목에서의 누적되는 어떤 인식들 이걸 감안했을 때 쉽사리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쌀 때 사야 되니까 이제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 더 올라갑니다. 아니, 그럼 괜히 싼 거 사라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그냥 개입을 안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예, 다만 작은 종목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치지 않는 주주들이 있다면 작은 종목에서 굉장히 큰 희망을 볼 수 있고 그게 전체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댓글 확인 다 했는데 어제 그 소음으로 못 올렸습니다. 예, HL만도 예, 항상 감사드리고 예, 요즘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니까 예전보다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쁘긴 더 바쁘고 예. 좋은 세상이 예, 모두한테 좋은 세상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예, 캐스트 코리아도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억 누적해서 4, 5억 되니까 요 정도 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장사에서 최대 주주가 저기가 리딩방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우리 장중에 잡담 나누는 그런 방은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제가 거기 못 들어간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이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됐으니까 조금은 신경을 쓸 겁니다. 앞으로 밴드도 그냥 투자 밴드가 있긴 한데 그게 특별히 예, 우리가 예전에 하던 거하고 벗어난 건 없습니다. 예, 아무나 가입 가능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 두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예, 뭐 자동차 부품주로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만도의 장점이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의 반개 쪽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제를 당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대차가 치고 나가면서 부품주들도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고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감안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격 부담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상담을 해드려서 예,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예, 다시 한번 보자면 뭐 N자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쭉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예, 캐스텍 코리아가 유상증자 예. 특별히 네, 상하이 투자센터 주식이 줄었다. 그럼 왜 줄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장내에서 던졌습니다. 얘네들 매매도 합니다. 움직이는 주식이네. 그러면 경우가 더 복잡해질 텐데 일단 얘네들은 팔았고,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 누더기가 돼 있는데. 예. 공모 가격 1396원. 예, 뭐 주가가 이 이하로 떨어지면 유상증자가 실패를 하는 거고, 투자 설명. 예, 아무래도 분쟁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따른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13,000주 2,000원에 또 추가 취득을 하셔가지고 7%.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YM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YM은 최대 주주가 사고 있고 캐스트 코리아는 권리락이 나오고도 그 최대 주주하고 반대되는 주주들이 사고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안한 요인이 있고, 근데 질문의 요지가 유상증자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으면 이제 1390원, 그리고 아마 그거보다 유상증자 가액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받으시면 신주 인수권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받으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적자라서 굉장히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구조조정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국내 공장 없애면 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고 국내에서 한 200억 정도 까먹고 있는데, 그 국내 공장에 보면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 3교대인가 해서 계속 월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의 단점이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이 10%니까 그냥 월급 가져가고 눈치 보고 그걸 놔둔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면 그렇게 방치를 하겠느냐. 당장 없앱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주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희망을 걸고 유상증자를 받고 최대 주주를 교체하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100억짜리 흑자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4배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한 6천원짜리가 될 겁니다. 성공한다면. 실패하면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더 나빠질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